자, 2025년 3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인수정리 문제네요.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에 1을 대입한 게 0이란 얘기죠. k가 4면 되겠네요. 다음 2번.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그랬으니까 다 전개하지 마시고 2차식만 조립하면 됩니다.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랑 6이랑 2니까 1번이겠네요. 다음 3번. z라는 복소수를 줬고 단순 연산이네요. z 바하면은 3 플러스 2i니까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5 플러스 i라서 2번. 다음 4번. 곱셈 공식 변형 문제죠. 이제 차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의 차 해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3 곱하기는 6이니까 5번이겠네요. 다음 5번. px를 2x-1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더하기 x-1이고 나머지가 4다. 그런데 이거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 인데, 그러면 답이 4번이겠죠. 천천히 써보면 px를 2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곱, 아니지, 몫이 2x제곱 더하기 x-1이고 나머지가 4란 얘긴데, 우리는 이제 이 친구를 x-2분의 1 곱하기 모시기 더하기 모시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1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뭐 적당히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상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조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얘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가만히 있는 친구를 우리가 내 맘대로 2를 나누면 안 되니까 다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곱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2를 곱한 게 바뀐 몫이 되는 것이고 얘는 안 바뀌니까 그대로 4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본 유형이니까 꼭 맞추셨어야 되고요. 다음 6번. 3차식을 줘놓고 인수인 것을 찾아라.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인수분해 한번 해봐라 이 말인데, 이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냥 다 넣어보면 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선지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렇게만 주어져도 인수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풀마 1이랑 풀마 2를 아마 가장 먼저 넣어보겠죠. 근데 아마도 넣어보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는 아마 답이 아닐 거고요. 굳이 넣어보는 거 하진 않을게요. 그럼 이제 당황하기 마련이죠. 아니 풀마 1이랑 풀마 2 정도를 넣어봤는데도 안 된다고? 그럼 뭘 넣어봐야 되지? 하고 여기다 3이나 4 같은 걸 넣는 순간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애초에 선지에 뭐 그런 친구가 답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3분의 1이나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분의 2 같은 걸 넣어보시면 3 곱하기 3분의 2 세제곱이니까 9분의 8 될 것이고요. 더하기 9분의 4 될 것이고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9분의 12가 되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4고요. 이렇게 넣으면 2라서 빼기 2하면 0이 되네요. 3분의 1을 넣었는데 0이 된다는 것은 이 친구가 인수분해했을 때 3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 뒤에는 뭐 적당히 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x축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그랬네요. 그러면은 뭐 꼭지점의 y좌표를 조사해도 상관없겠지만 판별식을 쓰는 게 제일 편하겠죠. 판별식을 써보면 25-8a인데 이게 0보다 작으면 x축과 만나지 않겠죠. 따라서 a 값이 8분의 25보다 크면 됩니다. 이게 3점 얼마 정도 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4번이겠네요. 다음 8번. 2차 함수를 범위를 제한시켜 놓고 최대 최소 물어봤네요. 이 친구는 대칭축이 2겠죠. 표준형 만들어 보면 2는 충분히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2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 6일 것이고요. 최소는 2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마이너스를 뭐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고 편하게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넣겠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둘이 더하면 3번. 9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역시나 판별식 문제죠.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8 했더니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0 이상이면 돼요.
a제곱 날라가고요. 1차 부등식을 잘 풀어주면 a가 3 이하다 되겠네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3개니까 3번입니다. 다음 10번. 인수분해가 옳은 것은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부호가 틀렸죠. 이렇게 돼야 맞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여기 부호가 틀렸죠.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애초에 4도 아니고 2입니다. 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뭐 엉터리네요. 네. 이 친구를 이제 제대로 인수분해 하려면 x 4제곱 더하기 8x 제곱 더하기 16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조립을 해야겠지. 보기차식이니까. 그럼 요게 이제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요. 얘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그쵸. 4번은 제대로 됐네요. 4번이 답이겠네요. 친구는 뭐 인수정리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는 친구니까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그래도 써보면 얘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조립제법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개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2창이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면 되겠죠. 제곱이 붙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 6이니까 뒤에 6이면 되겠죠. 이 친구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지. x-2 곱하기 x-3. 인수분해 잘 됐네요. 4번이 답이네요. 5번 같은 경우는 보자. 요게 이거다. 부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치, 부호가 잘못됐지. 얘를 제대로 인수분해하면은 x-y 플러스 2의 제곱이 맞겠죠. 그치. 부호가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11번. 어느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가 48이고 대각선 길이가 8일 때 건널비를 구해라. 그러면은 일단 답은 2번일 것이고요. 워낙 많이 나온 문제라서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8이라는 거는 우리 직육면체가 한 변 길이를 대충 뭐 순서대로 ABC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모서리 길이는 종류별로 4개씩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ABC를 4번씩 더한 게 48이니까 다 더한 게 12란 뜻이고, 대각선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변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 루트를 씌운 게 8이니까 제곱의 합이 64겠죠. 그리고 건널비는 면이 종류별로 앞면, 뒷면, 옆면이 2개씩 있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2배 하면 되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제곱한 다음에 얘를 빼주면 답이 한 번에 나오겠죠. 그래서 144에서 64를 빼면 되니까 답은 80입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 유형이라서 금방 넘어갈게요. 자, 12번. y 빼기 x는 1이다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한다. 항등식 문제네. 그럼 이 친구를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뭐 개수 비교하는 것처럼 풀어도 되고요. 수치 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치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2를 넣는 거야. 그러면 b-4는 a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고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그러면 y 빼기 x는 1 맞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4는 0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마이너스 2겠죠. 여기 대입하면 b 값은 2겠네요. 둘이 곱하면 1번입니다. 다음 13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2i일 때 실수 AB라 했으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혈내근 성질에 의해서 나머지 한 근이 1 더하기 2i겠죠. 그럼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2죠. 그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B고요. 두 근의 곱은 5인데 이게 A-B입니다. 합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제곱해서 얘를 4배해서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넘깁시다. 이 놈을 구하고 싶으면 a-b 제곱 더하기 4ab를 하면 되니까 25-8이라서 1번이겠네요. 14번. 2차 함수랑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이 단 한 개뿐이다. 접한다는 얘기니까
두 친구를 연립했을 때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죠. 바로 연립해. 그러면 플러스 ak-3a는 0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다가 판별식을 써주시면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 ak 더하기 3a는 0이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k가 또 단 한 개뿐이다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이 또 중근을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겹지만 판별식 한 번 더 쓰면 되겠죠. 일단 정리해주면 2-a의 k 더하기 3a 더하기 1은 0인데 여기다가 판별식 한 번 더 쓴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4 날라가고, a제곱 마이너스 16a가 0이니까요. a 값은 0 또는 16이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16이겠네요. 5번. 다음 15번.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의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일단 딱 봐도 굉장히 여기 대입해서 다이어트를 시켜주고 싶은 비주얼이네요. 알파 베타는 근이니까 대입할 권리가 있잖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3은 0이라 바꿀 수 있고, 우리는 알파 제곱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요놈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알파 플러스 1로 간단히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베타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알파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플러스 1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로 바뀌었죠. 그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조사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근과 계수 관계가 빛을 발하겠죠. 얘는 통분하면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될 것이고, 분모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하려면 뭐 전개를 해서 풀어도 괜찮겠지만 항등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 요거랑 모양이 똑같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6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6이고 이것도 6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2라고 해주면 되니까 분자는 4네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은 6분의 4고 두 근의 곱은 6분의 2입니다. 왜 개수를 6으로 둔지 알겠네요. A는 마이너스 4고 B는 1이겠습니다. 둘이 빼라고 했으니까 빼서 계산하면 5번이겠죠. 이거 계산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빼라 그랬는데 또 이제 더하고 있거나 하면 1번 고르고 틀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6번. Z 많이 보던 친구죠. 제곱하면 i가 되는 친구입니다. 제곱하면 2분의 2i니까 i가 되는 친구고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본 게 이거네요. 제곱하면 i라는 것은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랑 지수가 4칸 차이 나는 친구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나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z랑 같은 거라서 만나면 사라지는 것이고요. 얘랑 얘도 만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지수가 4씩 차이 나면 나랑 부호만 딱 반대일 테니까. 그럼 다 사라지고 0이겠네? 는 아니겠지. 우리가 짝이 맞는지 잘 세줘야겠죠. 큼직하게 보면은 하나 건너 하나씩 사라지는 건데 4개가 한 뭉탱이로 이제 사라진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전체는 14개겠죠. 14개. 1부터 27까지 홀수니까 어떻게 14개인지 알았냐 그러면 뭐 헷갈리면 그냥 세셔도 괜찮고요.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세고 싶으면 이게 자연수가 1부터 28까지 홀수 짝수 할 거 없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면 28개잖아요. 그게 홀짝이 반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8을 2로 나누면은 14개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4개는 근데 사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치? 12개까지는 사라지고 여기 2개가 남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이거 남기나 이거 남기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Z의 8제곱이 1이라서 8번 곱할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25는 8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사실상 Z랑 같고 얘도 사실상 Z 세제곱이랑 같죠. 나한테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저 친구는 Z로 묶어서 계산해도 되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데
z가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잖아요. 그대로 계산할게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하고 z 세제곱은 z제곱이 i니까 얘한테 i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i를 곱해주면 i-1이라서 통분하면 1이 사라지고 루트 2분의 2i니까 간단히 해서 루트 2i겠네요. 따라서 a 값은 실수 부분은 0이고 b 값이 루트 2입니다. 이걸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2번이겠죠. 규칙성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7번. 이차함수 y는 fx와 직선 y는 2x 더하기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난다. x좌표를 마이너스 4랑 4라고 줬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는 가랑 나를 보니까 약간 고민이 돼요. 처음에 준 것을 먼저 식으로 작성할지 여기서 준 것을 먼저 식으로 작성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준 걸 먼저 써볼게요. 이 직선과 연립을 했더니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fx가 최고차 한계수는 잘 모르겠지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진다. 플러스 2x 플러스 k를 붙였을 때 이 얘기거든요. 이제 저랑 개념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 식이 바로 나오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을까봐 짧게 설명하자면 요 이차함수 fx가 잘은 몰라도 요 y는 2x 더하기 k를 이렇게 딱 찔렀을 때 교점이 뭐 마사랑 사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역으로 이 교점이 어딘지를 찾고 싶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fx라는 이차함수랑 요 2x 더하기 k라는 친구를 연립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항해서 fx 빼기 2x 더하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 거 아니야. 그걸 풀었더니 근이 마사랑 4라는 거는 요 놈을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차 한계수는 잘 모르겠지만 x 플러스 4랑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겠죠. 근데 내가 관심이 있는 건 fx니까 이 친구를 다시 절로 이항을 한 거다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걸 빨리 한 거고요. 그럼 진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가조건은 진짜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4 넣고 같다라고 해도 뭐 되게는 돼요. 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에서 이런 힌트를 줬다는 거는 대칭축을 준 거예요. 대칭축. 이 친구는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와 4의 평균인 1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최고차 한계수는 잘 모르지만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랑 4의 평균에 1이 있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2랑 4의 평균에 1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대칭축이 1이구나 라는 힌트를 준 것이고요. 이 친구를 그럼 조금 전개해서 살펴보면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만 16이에요. 그럼 a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6a 더하기 k가 됩니다. 얘가 대칭축이 1이라는 거는 여기서 a 값을 유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대칭축은 k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a가 얼마면 될까 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6 더하기 k가 돼서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대칭축이 1이 되겠죠. 17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한편 나 조건을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를 봤을 때 최소값을 줬어요.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것은 축으로부터 멀수록 좋죠. 1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것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66에 마이너스 36 더하기 17 더하기 k를 한 것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9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나한테 물어본 k 값은 마이너스 6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의 양수인 두 다항식 f랑 g가 있고요. f-는 0이 아닐 때 이거는 사실상 f1을 물어본 것이죠. 자, 가조건 fx를 정직하게 x제곱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x-2고 나머지는 g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이제 주변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출문제 변형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항식이라는 것만 알지 몇 차인지를 전혀 몰라서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좀 막막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보면. 시험 대비를 충분히 하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출발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게 없지만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걸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거는 당연히 얘가 차수가 나누는 식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G의 차수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차수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 바로 1차입니다. 1차. G가 2차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쪽 차수가 커져 버려요. G가 뭐 3차만 해도 여긴 3차인데 여긴 6차잖아요. 3차가 뭐야? 2차만 해도 여기는 2차 이하의 식인데 여기는 4차가 되잖아.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gx가 1차인데 어떤 1차냐? 이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만나서 2차항이 사라질 수 있는 1차여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이 1이어야겠지. gx는 x 더하기 모식이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모식이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썼네. 마이너스 x 더하기 모식이.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겠죠. 요 케이스겠죠. 그래야만 마이너스 x제곱과 만나서 얘가 이제 2차가 아니게 될 테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식을 작성하면 사실상 미지수 하나로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fx가 gx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이 x 플러스 k라는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마저 전개해서 이 gx로 실제로 나눠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아니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k를 넣은 영이분할을 이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0은 g 마이너스 k는 어차피 0 되거든요. 그치? 애초에 g로 나눈 거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k를 넣으면은 k제곱 x에 마이너스 k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제곱. 그 왼쪽으로 다 이항하면은 좋겠는데? 그럼 k 세제곱 더하기 3k제곱은 0이 되니까 k제곱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k 값이 마3 또는 0이 돼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f-는 0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저게 0이 아닌 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대입을 그대로 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할 k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1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k 곱하기 뒤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k라 쓸게요.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0이 되면요, 여기 k 0을 넣었을 때 0이 돼버려요. 그쵸? 1 빼기 1 되니까 0 되잖아. 그래서 0은 탈락입니다. k는 마3이 맞는 거죠. 결국 gx에서 이제 k가 마3이니까 gx 값은 x 빼기 3이 말았고요. 나한테 물어본 건 f1 값이었죠. 이번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f의 1은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하고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쪽은 1이 될 겁니다. 1 더하기 역시나 g1은 방금 말했듯이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 계산하면 4겠죠. 답은 4번인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 2차 함계수 아까 2와 마이너스인 두 2차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AB 기울기가 2랍니다. 자, 기울기가 2다라는 건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2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조금 이따 보고 한편 f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랑 g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거야. 그럼 그 나머지가 뭔지는 몰라도 어떤 1차식일 건데 그 1차식을 뭐 찾으러 떠나는 것보다는 가족권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f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g에 마이너스를 넣은 게 같다는 거고 f에 3을 넣은 거랑 g에 3을 넣은 게 같다는 거 아닐까? 얼마로 같은지까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 항등식을 상상을 해보면 뭐 직접 써도 괜찮고요. 대입했을 때 미지수로서 굳이 쓰지 않아도 얘네가 같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럼 그게 지금은 되게 큰 효과인 게 나는 얘네 둘이 만나는 그 교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교점이 어딘지 안 알려줬잖아. 근데 사실은 아는 거야. 교점의 y좌표까지는 몰라도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겠구나는 벌써 알아낸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 조건을 보면 두 함수값의 합을 또 줬어. 근데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걸 연립하면 함수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B의 기울기인 2 같은 경우는 좌표가 3이랑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왜 f로 통일을 하느냐? g로 하면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 똑같지 뭐 g로 하든 f로 하든. 결국에는 점 a랑 b를 굳이 써보면 점 a를 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혹은 g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는 거고, 점 b를 3, f3 혹은 g가 좋으면 g3이라 써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f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g3도 f3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마저 풀어오면은 이게 5가 넘어가면 10이 되기 때문에 요식하고 f의 3-f의 마이너스 2가 10이다라는 식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둘이 연립해주면 f-1, f3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f의 3을 구해보면은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되니까 7. f의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보면은 방금 7 구한 걸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제 f를 찾을 수 있거든. f가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라고 했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인지를 하면 이제 아까 다른 문제 풀었을 때 했던 것처럼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관계식으로 f를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fx가 최고차 함계수는 2고 마이너스 2와 3에서 교점을 가진다. 근데 기울기가 우리 아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울기가 2라는 거. 뭐 다시 구해도 당연히 이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구하면 기울기가 2이면서 3을 넣었을 때 7이 나오는, 혹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그런 상수를 찾으면 되죠. 3을 넣으면 2, 3은 6이니까 뒤에 1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gx도 마찬가지야. gx도 똑같이 저 두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과 연립했을 때 동일한 근을 가질 거고, 다만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던 거죠. 나한테는 얘네 둘이 1을 넣고 더하라고 했는데요. 1을 넣고 더하나 더하고 나서 1을 넣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더하면 이렇게 싹 날아가면서 얘만 남습니다.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다음 논술형 1번. x에 대한 다항식을 줬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2차식의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이건 딱 봐도 이제 공통인수가 발생하게끔 요렇게 전개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 더하기 a가 되고, x제곱 빼기 5x를 뭐 치환하려면 하셔도 되고요. 한 뭉탱이로다가 전개를 해주시면 2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84 더하기 a가 되는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중간 계수가 20이니까 여기가 10의 제곱인 100이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6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100이 돼야 돼.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의 완전 제곱이 됐으니까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5, c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다음에 논술형 2번입니다. fx는 ax 제곱 빼기 2bx 빼기 3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a는 0이 아니겠죠. 한편 a랑 b는 요것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정수다. 그 말은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라는 얘기겠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러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고 b가 음수라는 거는 마이너스 2b는 양수일 테니까 대칭축이 음수겠구나 정도로 알 수 있겠지. 이 친구는 대칭축이 a분의 b란 말이에요. 음수겠네요, 그죠? 그 사실이 지금 이 문제에선 중요할 것 같은 게 최소 최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범위가 1 이상이야. 그러면 축이 음수라서 축이 지금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축에 가까운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고, 당연히 제일 멀리 있는 k를 넣었을 때가 최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아래로 볼록인 함수니까. 따라서 f에 2를 대입해 보면 a-2b 빼기 3인데 이게 3이니까 이항하면 6이 될 것이고요. k를 대입하면 ak제곱 마이너스 2bk 마이너스 3이 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언뜻 보면 또 식이 모질라요. 미지수는 a랑 b랑 k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뭘 놓쳤나 하고 보면은 정수예요. 정수. k는 모르겠고 a랑 b는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무한하진 않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가능한 a랑 b의 순서상을 몇 개 적어보면요, b는 양수고 a는 양수고 b는 음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a-2b가 6이 나오려면 b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럼 a는 4면 되겠죠.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2라서 a가 2일 수도 있겠죠. 근데 b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a는 0이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3 이하의 정수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만큼이 최선이죠. 그래서 가능한 순서상이 2개라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본 것 같아. 조금 귀찮지만 이 두 가지를 각각 여기다 대입해보고 k를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a랑 b가 각각 4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을 정리했을 때 4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하면 2k제곱 더하기 k-4는 0이 되겠죠. 불행히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 써야죠. 4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에 1 플러스 4, 8에 32니까 33이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 이게 이 범위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k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치? 문제도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얘기를 해주진 않았고, 그러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골랐다가 큰일 납니다. 당연히 플러스를 골라야 돼서 내가 찾는 첫 번째 k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3이고요. 이 친구가 실제로 1보다 크기는 한지도 확인해야겠죠. 루트 33이면 5보단 크고 6보단 작아. 그러니까 5점 얼마거든. 그럼 이렇게 더하면 4점 얼마니까 4분의 4점 얼마는 어쨌든 1보다 큰 건 맞지. 괜찮겠네요. 자, 두 번째, a랑 b가 2랑 마이너스 2인 것이야. 그럼 방정식을 정리하면 2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이 될 것이고요. 약분해 주시면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이고, 역시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에 5가 되겠죠. 근데 1보다 큰 값을 골라야 되니까 요걸 골라주시면 1보다 클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굳이 얘네 둘을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하라고 시켰거든. 그럼 더하면 통분해서 분모를 4로 통분할게요. 4분의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루트 33, 요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조금 지저분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뭐 앞에 거 난이도가 이렇게 높진 않았으니까 논술형 이번 여기까지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형 풀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첨삭이 필요하면 따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